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2월 7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제 댓글을 이어서 보는 순서대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댓글 다 읽지 못해서 계속 지금 밀려있기 때문에 최대한 오늘은 좀 많이 이제 다 할 수 있도록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진행을 해볼게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금은동님이 써주셨고요. 읽어볼게요. 미국 2020 대선에 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들이 앞다투어 초상위 부유층을 타겟으로 한 부유세 부과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 거라고 합니다. 기업인들은 경제를 위축시킬 거라고 부정적인 입장인 반면에 여론조사에서는 부유세 부과에 70% 이상 찬성이라고 합니다.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를 한다는 명분으로 비트코인 등 디지털 자산의 신고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속속 나오고 있지만, 소위 거대 자본들이 자신들에게 겨냥된 부유세를 암호화폐를 통해 충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코인에도 세금이 부과된다고 하지만 세력들은 이를 염두에 두고 엄청난 펌핑으로 이를 만회하지 않을까요? 하락장에도 이제 기승전 코인으로 내 피셜 적어보았습니다 라고 써주셨고, 링크를 걸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일단 그 2020년 미 대선 달굴 부유세, 미국 여론은 부자 증세를 지지한다. 왜냐하면 먹고 살기가 지금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부자 증세를 지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만약에 그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자기가 정권을 유지하고 재선에 성공하기 위해서 그 경제 위기 상황이 자기 첫 번째 임기 내에 오지 않게끔 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뭐 그 트럼프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면, 트럼프 그 첫 번째 임기 내에 만약에 경제 위기 상황이 온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다음 이제 대통령은 민주당 쪽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고, 민주당이 된다라고 하면 뭐 샌더스 의원, 그리고 지금 그 여성분인 워렌 상원 의원, 그리고 뭐 힐러리, 그 3명 중에 한 명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2명이 여성이기 때문에 다음 미국 대통령은 여성이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샌더스 의원이 얘기한 걸 한번 보면 0.2% 부자들 상속 소득을 겨냥한, 그러니까 77%의 상속세율 도입을 담은 99.8%를 위한 법안을 제안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렇게 상속세를 매긴다라고 하면, 제가 여기 댓글에 이제 썼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법안을 제출했다라고 하면 부자들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지금 저평가된 암호화폐를 통해 상속이나 증여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펌핑해서 최소한의 상속세를 통해 부를 이전시키는 방법도 생각할 듯 합니다 라고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약간 포퓰리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원하는 막 부자들 돈을 부유세를 해서 대중들한테 다시 돌려주는, 이런 식으로 세금을 걷어들이겠다, 이런 게 근데 이제 대공황 때도 이런 어떤 정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도 저는 1929년도 대공황 때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경제 대공황 관련된 그 영상 만들 때 그때 29년도와 지금 19년도가 닮아 있는 점을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도 저는 좀 그때 당시와 비슷하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예. 요소님이 이제 그 BTT랑 트론 얘기해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깜빡깜빡거리는데, 예,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글자 크기를 좀만 키울게요. 예. 너무 큰가요? 너무 큰 것 같기도 하고, 잠깐만요. 예. 잠깐만요. 예, 한 칸만 더 키우겠습니다. 예. 예, 이렇게 키워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송기봉님이 이제 써주셨어요. 송기봉님이 써주셨는데, 이제 내용을 쭉 써주셨는데, 제가 내용을 여러분들 안 읽어보신 분들은 한번 이제 읽어보시기 바라고, 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어볼 만한 내용을, 내용이 좀 길어서 다 읽어드리긴 뭐하고, 제가 이 부분에서 필요한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가 지나간 것 같은데, 이거부터 읽어드릴게요. 일단은, 송기봉님이 이제 에너지 관련돼서 이렇게 내용을 써주셨고, 제가 이제 이 에너지 관련된 내용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관련된 내용을 제 생각을 한번 그때도 이제 내용을 써주셔서 얘기를 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은 일단 에너지는 유가가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하면, 일단은 그 에너지를 무기화하기 위해서 일단 유가는 가격은 한번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라간 이후에는 경제 위기 상황이 오면서 에너지 가격도 같이 폭락하는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일단 한번 상승한 이후에 그 다음에 하락이 나올 거다. 그래서 이제 2008년도 그 원유 가격 패턴과 비슷한 패턴을 저는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그 은화를 쌀 가격이 20배 상승 대비해서 물물교환비로 보유하고 있다라고 해서 8월부터 모아오셨대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굉장히 싸게 사셨더라고요, 은화를. 그 튜브가 이 튜브 하나당 53만원 주고 사셨고, 4튜브가 이게 지금 은화 100개를 사셨다고 하니까 100개를 이제 210만원에 사셨으니까 21,000원에 사신 거예요, 한 개당. 그래서 지금 아마 현재 가격은 보통 26,000원에서 7,000원 사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싸게 좋은 가격대에 사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도 이제 송기봉님 의견인데 이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구촌에 이제 대혼란이 오기는 올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상승은 필연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유로존 붕괴, 그리고 유가 폭등, 유가는 이제 폭등했다 저는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우 폭락 등 여러 가지가 맞물려 돌아가는데 정황상 짜집기를 해봐도 필연적일 거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이제 좋은 여기 글을 써주셨는데, 며칠 전 주역 사이버 교육을 받다가 들은 글귀인데 요즘 세상과 비슷한 것 같다 적어보았습니다. 시대와 사회가 갈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저 깜짝 놀랐네요. 파악하여 그 흐름에 동참해야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라는 글귀인데 암호화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금융세력이 추구하는 방향, 이렇게 써주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보는 사실 관점도 이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다. 당연히 내가 어떤 거를 뭔가를 할 때 그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거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중요하지만 거기서 내가 이 시대와 사회가 가는 방향을 내가 아예 간과해 버린다라고 하면, 그때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가난한 상황을 벗어날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내가 진짜 피땀 흘려서 번 돈을 예전에 베네수엘라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볼리바르 단위로요, 1달러가 1볼리바르였던 적이 있으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100만 달러 아니면 1000만 달러, 1000만 달러에 해당되는 1000만 볼리바르를 만약에 제가 베네수엘라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갖고 있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달러는 없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런 위기 상황이 지금 같은 상황이 오게 되면 그 1000만 볼리바르는 사실 지금 24만 볼리바르가 1달러이기 때문에 1000만 볼리바르라고 해봤자 얼마 안 되는 거예요. 1000만 볼리바르라고 해봤자 진짜 금액으로 따지면 지금 가치로는 우리나라 달러로 했을 때 1000달러도 안 되는 그 수준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대가 가는 방향을 간과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주역에서 나왔던 그 내용을 써주셨는데, 저도 이 글귀를 딱 읽고 굉장히 이건 진짜 중요한 얘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얘기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 하고 있는 일 중요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시대가 흘러가는 방향에 따라서 어느 정도 대응을 해야지 그만큼 내가 이제까지 만들어 놓은 그 부를 지킬 수가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그거에 이제 더불어서 오히려 부를 증가시킬 수도 있는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읽어볼게요. 일단은 지금
지금 이제 송기복님 의견은 추가 하락은 없고 이제 지금이 진바닥 같다라는 내용이었고 2018년도 2월 5일 바닥 형성 후에 11월 14일까지 일봉상 120일선을 돌파한 적이 없으므로 보수적 대응이 필요한 시기였고 급락 패턴이 그 이후 형성되었고 주봉 지지선 바닥에 와 있다. 동 기간 중 확신을 가지고 대출을 내거나 빚내서 투자하신 분이 아직도 버티고 있는지는 모르겠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여기서 이제 뭐 최악의 경우 이제 좀 더 2,900불 정도까지 빠질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 그래서 이제 1안하고 이제 2안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제 송기복님이 생각하는. 그래서 한번 보면 2019년도 3월 29일까지 방향을 잡거나 최소한 5월경까지 방향성을 잡고 급등시킨다. 그래서 이제 벡터거래소 ETF 승인 2019년 12월 기준으로 5,600만원. 저는 이제 ETF 승인이 만약에 좀 더 그러니까 ETF 승인을 기점으로 해서 빠르면 4개월에서 6개월 사이 뒤에 저는 5,600만원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이란에 대한 급등 시에는 오히려 이제 버티기 곤란할 수가 있다고 판단된다. 얘기해 주셨고, 이안은 이제 그 2015년 패턴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 2월에서 6월경 5,000불을 만들고 최장 10월경까지 박스권 돌파 후에 급등 없이 비트코인 반감기까지 2020년 5월까지 이제 15,000에서 18,000불.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했던 이란하고 이안 이제 비슷한데 약간 그 시기만 좀 약간 다르고, 시나리오는 이란, 이안 이제 비슷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ETF 승인이 뭐 2월 말에서 또 연기가 돼서 뭐 언제 계속 미뤄지긴 하고 있지만, 미뤄진다고 하더라도 저는 지금 이 세력들이 결과적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타이밍을 지금 맞추고 있는 걸로 보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승인이 뭐 계속 미뤄질 수는 없는 거다. 그리고 뭐 벡터거래소도 마찬가지고요. 벡터거래소도 연기가 됐지만 이것도 계속 뭐 그냥 주구장창 계속 미룰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 이제 승인이 된다, 그 벡터거래소 오픈되고 ETF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그 승인을 기점으로 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4개월에서 6개월 뒤에 만약에 금 차트와 같은 패턴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면 이런 가격을 예상해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제가 이제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건데, 매도 시기를 이제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매도 시기는 여러분들 혹시 뭐 나는 무조건 3년까지는 들고 가겠다, 5년까지는 들고 가겠다, 이 전략도 뭐 나쁜 전략이 아닐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그리고 이 암호화폐 시장이 어떤 식으로 돌아갈지 우리가 미래를 예측은 하지만 사실 판단할 정확하게 뭐 이렇게 된다라고 확정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가격대를 정해놓고 그 원하는 가격대가 오면 매도를 하든지, 아니면 무조건 3년, 5년까지 내가 난 홀딩하겠다, 이 전략보다는 충분히 비싼 가격이 빠른 시간에라도 도달한다라고 하면 일정 부분은 매도를 해서 암호화폐를 어느 정도 정리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질문이 한 가지 더 있는데 같이 맞물려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송기복님이 굉장히 좋은 글을 2개를 적어주셨는데 제가 다 읽어드리진 못했지만 이게 나눠서 읽어드렸는데,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이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어리 159님이 써주셨어요. 2017년부터 알트코인 존버하고 있는데 이미 매도기는 몇 번이고 있었는데 놓치고 지금 이제 95% 원금을 까먹고 있는데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겠죠. 이렇게 조언 부탁한다 얘기해 주셨고, 또 뒤에 매도 타이밍을 언제 해야 될지 여쭤보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제가 이제 맞물려서 설명을 아까 잠깐 드렸는데,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김어리 159님이 해주셨던 것처럼 매도 타이밍을 놓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매도 계획을 지금 그러니까 상승장이 온 이후에 매도 계획을 세우시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원화 가격이든 아니면 BTC 마켓에서 알트코인이 내가 사토시 가격으로 얼마가 오면 매도를 하겠다는 식으로 하시든지요, 아니면 뭐 달러 가격으로 기준을 잡으시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자 기준을 잡으셔서 그 기준대로, 그러니까 실제 그 가격이 왔을 때 매도를 하셔야 된다. 만약에 이제 근데 이렇게 매도 계획을 세우셨다가 실제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아니면 막 그러니까 상승장 때 호재 뉴스가 또 막 나와요. 그러면 더 갈 것 같아서 오히려 매도를 안 한다거나 아니면 매도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올라가서 내가 좀 덜 먹어서 이익을 좀 덜 보더라도 일단은 원했던 가격이 오면 일정 부분은 매도를 하시고, 만약에 그게 정 아쉽다라고 하면 보유분에서 뭐 1, 20%는 진짜 끝까지 홀딩하겠다, 이건 내가 한번 뭐 자식한테 물려주겠다 하는 마음으로 가져가시는 건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정했던 물량들 뭐 50%면 50%, 70%면 70% 되는 물량은 비트코인으로 매도하든 뭐 달러로 매도하든 원화로 매도하든 매도해서 계획된 대로 진행을 하셔야 된다. 그래야지 후회가 좀 덜하다. 덜 먹어서 후회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하나도 못 팔아서 나중에 다 빠져서 후회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매도를 하고 조금 덜 먹어서, 아니면 내가 매도한 다음에 더 상승해서, 물론 더 상승해서 배 아플 수도 있어요. 아플 수 있는데 차라리 그게 낫다라는 거죠. 그게 낫고, 그게 이제 아쉬울 수 있다라고 하면 일정 부분은 좀 홀딩하시면 되는 거다. 그러니까 100이라고 하면 100에서 2, 30%만 홀딩을 하셔도 그 물량을 가지고 수익을 취하셔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영호님이 써주셨는데, N1 이제 N화를 이제 사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환전 수수료가 합리적인 곳이 어딘지 아시는 분 댓글 바랍니다 했고, 일단 그 주거래 은행이 있어서 주거래 은행에서 그 환전 수수료를 이제 할인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뭐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요즘 이제 모바일 앱을 이용해서 모바일 앱을 설치해서 모바일 앱에서 먼저 신청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해당 은행 가서 이제 출금하시면 좀 더 수수료가 저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증권사를 통해서 엔화, 예를 들어서 일본 은행이 아니죠. 일본 주식을 사기 위해서 증권사를 통해서 그 엔화 자산으로 바꿔서 하게 되면 그 수수료가 은행에서 이제 바꾸는 것보다 좀 더 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권사를 이용하시는 방법, 아니면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 그건 제가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 뭐 방법은 동일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중국 거래소 이용했던 방법처럼 한다라고 하면, 일단 그 엔화 거래가 되는, 엔화 입금이 되는 거래소, 일본 거래소를 계정을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그 거래소에서 엔화 입금은 못 하겠죠, 우리가. 그러면 대신 이제 비트코인 입금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원화로 그 비트코인을 뭐 비트코인이든 아니면 뭐 이더리움이든 원화로 이제 구매를 하신 다음에 그쪽 거래소로 옮겨서, 이거 비용은 따져봐야 돼요. 그 뭐 리플하든 뭐 하든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보내놓으시고, 거기에서 그 리플이면 리플, 뭐 이더면 이더를 그 매도해서 다시 엔화로 이제 바꿔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수수료를 한번 따져보셔야 돼요. 따져보셔서 각자 이제 나는 해보니까 그냥 내가 주거래 은행에서 바꾸는 게 제일 싸다 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증권사 통해서 하는 게 싸다라고 하면 또 증권사 이용해서 하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 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해서 뭐 엔화로 그 일본 거래소로 뭐 비트나 이더나 뭐 리플을 보내서 거기서 엔화로 이제 매도해서 바꿔놓는 방법.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래서 그건 이제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저도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로 옮기는 방법은 안 해봤는데 한번 그것도 한번 저도 이제 시간이 되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그냥 모바일로 신청해서 하시는 게 가장, 일단은 수수료는 주거래 은행 플러스 모바일 앱으로 신청해서 하시는 게 저는 그 환전 수수료는 제일 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증권사는 제 아는 그 지인분이 증권사 통해서 이렇게 엔화를 바꾸셨다고 해서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준님이 이제 써주셨는데요. 북한이라는 변수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가서 경제의 흐름이 바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예, 이렇게 써주셨고, 그 경제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제가 보는 관점도 이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제 북한과 어떤 통일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통일이 된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제 그 북한 쪽에 어떤 그런 기반 시설이 하나도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럼 뭐 건축이라든가 건설, 토목 이런 쪽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나라는 이제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경제 침체 상황이 왔을 때 그런 부분에서 다른 나라들보다는 우리가 오히려 그 경제 위기 상황을 좀 더 빨리 극복하는
기회로 이제 좀 삼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또 우리 이제 뭐 유로존 위기 상황으로 인해서 앞으로 올 이제 위기 상황, 그 위기 상황을 이게 이제 글로벌로 이제 금융이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통일이 돼서 하나도 위기 상황을 안 겪고 여기서 주식시장이 2,000포인트부터 다시 올라가서 그냥 뭐 3,000포인트, 4,000포인트 이렇게 찍고 갈 수 있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거는 저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 물론 지금 아마 이제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가 반등을 했어요. 반등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야 앞으로 우리나라 다시 이제 반등해서 갈 거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꽤 많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다시 반등하고 올라가면서 그런 시각으로 이제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2008년도도 똑같았어요. 2008년도도 똑같이 하락을 했다가 반등이 세게 나옵니다. 반등이 세게 나오고 그 하락 추세를 돌리는 반등이 나와요. 그러면 이 주식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야 다시 이제 이 바닥을 찍고 반등했기 때문에 이제는 상승장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전문가들이 분명히 이제 나오고 또 그런 시각으로 이제 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좀 악재로 작용돼서 그 물량들이 나중에 다시 쏟아져 나올 수 있다. 뭐냐면 야 이제 다시 가기 때문에 내가 이제 신용도 쓰고 미수를 쓴다거나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게 되면 그 물량들이 그 이번에 지난 저점이 이제 2,000포인트인데 2,0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그 물량이 오히려 그 이제 미수 물량 그리고 이제 뭐 신용 쓴 물량들이 오히려 이제 마진콜이 나오면서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그런 시장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뭐 북한 변수가 있긴 하지만 일단 위기 상황은 온 이후에 북한 변수로 인해서 우리가 침체 상황을 좀 더 원만하게 이제 극복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거지, 이게 있다라고 해서 통일 이슈로 인해서 우리가 침체를 겪지 않는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예, 민짱님이 써주셨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상승장에서는 비트를 매수해서 알트를 매수하라는데 그러면 비트와 알트의 상승분을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비트 보유 시 비트의 상승분을 이후 비트 정체 시기에 그 비트로 알트를 사면 알트의 상승분을 먹는 거 아닌가요? 결국은 비트 보유 시는 잠시만요. 결국은 비트 보유시는 비트만, 알트 보유시는 알트만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트를 먹고 원화로 매도했다가 다시 알트로 구매하는 거랑 다를 법 없지 않나요? 이렇게 써줬는데, 이게 좀 일단은 질문은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어요. 근데 이제 좀 질문이 반복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해가 잘 안 돼서 일단은 어떤 질문 내용인지는 알겠습니다. 뭐냐면 최종 목적은 원화를 버는 것이냐, 비트코인 개수를 늘리는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두 가지인데 상승분을 모두 먹을 수 있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그 비트코인 상승분과 알트코인 상승분을 다 먹을 수 있느냐, 이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러면 잠시만요. 제가 차트를 바로 이제 열어서 일단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동시에 상승한다라고 하면 사실 그 비트코인의 상승분과 알트코인의 상승분을 다 먹을 수는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 상승분과 알트코인 상승분을 다 먹을 수 있느냐라고 보면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그 차이가 난다. 무슨 얘기냐면 잠깐만요. 제가 지금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차트를 겹쳐 보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잠시만요. 이게 다시 해보겠습니다. XRP로 해볼까요? XRP로 리플 해볼게요. 예,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이 위에 있는 이 차트가 비트코인 차트고요. 지금 밑에 초록색과 이제 주황색으로 보이는 차트가 리플 차트입니다. 재작년이죠. 2017년도 말을 보시면
리플은 이제 지금 둘 다 달러 차트입니다. 제가 달러 차트를 놓고 봤는데, 비트코인이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비트코인이 2017년도 이제 9월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해서 2천만 원까지 상승을 했어요. 상승을 했는데 이 상승을 할 때 보시면 비트코인이 2만 달러까지 상승할 때 리플은 거의 상승하지 않고 리플은 이제 0.2달러, 0.2에서 0.3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상승해서 이제 상승이 이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시간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비트코인이 이만큼 상승할 때 비트코인이 예를 들어서 기준 한번 잡아볼까요? 기준을 이렇게 잡아보고 비트코인이 뭐 지금 5,500불에서 2만 달러까지 상승할 때 리플 같은 경우는 0.2달러에서 거의 지금 보시면 수치가 수치가 리플 차트가 안 나오는데, 예, 리플 수치가 일단 3달러에서 4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원화로는 이제 그때 4,600원 뭐 넘어갔고요. 3달러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3달러 이상까지 상승했다 라고 하면, 그러면 이런 거죠. 뭐냐면 비트코인으로 먼저 이익을 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비트코인을 달러로 매도해서, 아니면 그냥 비트코인을 바로 리플로 바꿔주는 거죠. 리플로 바꿔줘서 리플 상승분을 먹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비트코인과 다른 알트코인들이 동시에 같이 상승하게 되면 사실 그 상승분을 동시에 먹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상승장 때 보면 뭐 비트코인이든 알트코인이든 이게 동시에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약간 시간차를 두고 상승한다라는 거죠. 먼저 뭐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아니면 뭐 대형 알트 중에 어떤 거는 알트코인이 먼저 상승해주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상승하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 알트코인들이 상승하는, 이런 식의 패턴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먼저 뭐 비트코인이 상승했다라고 하면 상승한 비트코인으로, 그러니까 내 포트폴리오에서 비트코인 비중을 높여놓은 상태에서 비트코인으로 수익을 취하고요. 비트코인을 매도를 해서 비트코인 매도한 걸로 다시 리플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리플이 상승할 때 수익을 취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내가 정확하게 알 수 없잖아요. 알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거를 정확하게 안다라고 하면 당연히 리플 하나도 안 사고 비트코인만 들고 있겠죠. 비트코인만 들고 있는 상태에서 비트코인으로 먼저 수익을 다 취하고 그 다음에 다 매도해서 알트코인으로 가면 될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걸 알 수 없기 때문에 뭐 1위부터 10위까지 상위 대형 코인들을 포트폴리오에 담아놓은 상태에서 그 중에 먼저 가는 알트코인이 있다라고 하면 그 알트코인들을 매도해서 다음에 뭐 비트코인으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 비트코인이 덜 올랐다라고 하면요, 그리고 다시 이제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비트코인을 매도해서 아직 안 올라간 다시 알트코인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종목 교체를 하는 거고, 종목 교체를 할 때 일정 부분 비중들을 남겨놓고 예를 들어서 뭐 각 종목을 100이라고 한다라고 할게요. 비중을 한다라고 하면 뭐 30-40%씩만 매도를 해서 종목 교체를 한다거나, 그 비중을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종목 교체를 해서 먼저 급등한 거를 매도하고 덜 오른 걸로 교체하는 이 전략을 취한다. 이렇게 했을 때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그냥 포트폴리오를 짜서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좋은 수익률을 거두더라. 물론 내가 이 진짜 시장을 잘 봐서, 내 차트도 잘 보고 시장을 잘 봐서 먼저 가는 종목에 몰빵했다가 개로 다 먹고 그 다음 뭐 가는 종목도 몰빵해서 다 먹고 이렇게 하면 가장 좋겠죠. 그럼 그 수익률이 가장 극대화가 될 겁니다. 하지만 그거는 거의 뭐 신의 경지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어렵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놓고 대형 코인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놓고 그 중에서 교체 매매만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포트폴리오를 끌고 가거나, 아니면 한 코인만, 물론 내가 갖고 있는 코인이 가장 시장을 선도하는 코인이라고 하면 뭐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한 코인만 들고 가서 내가 지는 그 위험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분산해 놓고 교체를 통해서 충분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개수 늘리기를 하는 거예요. 비트코인 수량을 늘리거나, 아니면 또 원화 자산이든 달러 자산이든 그 자산을 늘릴 수 있는 매매 전략이 된다. 예. 제가 좀 설명을 좀 잘 못한 것 같아서 이해가 되실까 모르겠네요. 예. 일단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범님이 이제 써주셨는데요. 읽어볼게요.
2주 뒤에 출시될 삼성폰에 암호화폐 지갑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거 대형 호재 맞는 거죠. 벡트도 그쯤에서 오픈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보지만 어떻게 보는지 궁금합니다. 비트코인 실물 인수로 진행되는 벡트와 피델리티, 영국의 코인플렉스인가요? 2월 중 오픈이라고 얼마 전 본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ETF는 재신청 후 240일간 심사기간 다시 시작됐으니 5월 3분기까지는 결정이 나겠죠. 근데 이제 그 ETF 신청한 게 우리가 아는 그 자산운용사 말고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5월 3, 그리고 아무튼 1분기 이렇게 호재들이 많이 몰려있는데 상승장은 1분기부터 시작될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또 브렉시트 관련해서 향후 브렉시트가 어떻게 진행될 걸로 보시는지, 뭐 노딜이든 뭐든 비트코인 시장에 좋은 호재가 되는 건 맞는 거죠. 이탈리아도 경제 침체라 하고 독일이나 프랑스, 다른 유럽 국가들도 경제 상황들이 좋지 않은 듯 보이고 브렉시트가 비트코인 시장에 상승장으로 가는 견인차 역할이 되어줄지 관련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리고 베네수엘라 혼란 상황에서도 비트코인 수요도 더욱 많아질까요?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질문에 이미 제가 이제 얘기했던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영상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저는 이제 호재로 작용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물론 그런 어떤 이슈를 보는 시각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면 어떤 이벤트가 있는데 그 이벤트가 그 상황이 돼서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크게 뭐 실망할 필요는 없다. 기대는 하지만 뭐 크게 실망할 필요는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뭐 되면 좋고 안 되면 뭐 다음에 또 있으니까 이런 마음가짐을 갖는 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 너무 기대를 많이 하다 보면 그 실망감으로 인해서 아마 지난번에 뭐 그 ETF 관련돼서 ETF 신청했다가 취소했던 뭐 솔리덱스나 뭐 이런 애들 얘기를 들어보면 결과적으로 그들이 노리는 게 뭐냐, 결국 그들이 노리는 거는 이런 기대감, ETF가 승인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 시장을 바라보던 개인 투자자들이 포기하고 나가는 거를 그들이 원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되지 않으려고 하면 이벤트가 이때 있다라는 부분은 인지를 하고 있대. 이 부분에 대해서 되면 좋고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다, 이 정도 마음으로 해야지 나 이거에 대해 승부를 걸겠다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뭐 2월 말에 아니면 뭐 3월 말에 이슈들이 있는 걸 보고 여러분이 단기 자금인데 만약에 2월 말에 돈이 나가야 되는 돈인데 지금 그 돈이 있는 돈을 야 2월 말에 이거 한번 된다라고 하니까 승인되면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한번 내가 이거를 써서 돈을 불려서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거는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해서 만약에 내가 지금 전세 보증금 줘야 될 돈인데, 세입자한테 줘야 될 돈인데 세입자도 아직 구해지지 않았어요.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내가 그 돈을 가지고 암호화폐 2월 말에 이슈가 있다라고 해서 돈을 투자했다가 전세자금 내줘야 되는 상황이 되게 되면 이거를 울며 겨자 먹기로 헐값에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단기 자금들을 진짜 그게 여러분 돈이 아니라고 하면 여유 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 그걸 가지고 투자도 하시면 안 된다. 이런 어떤 단기 이벤트를 기대하고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항상 자금 관리는 길게 보고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예. 그리고 XRP 2030님이 일단 S10에 콜드월렛이 들어가는 건 확정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뭐 일단 이 확정 아니라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 거죠. 써주셔서 다만 설이 있는 거다, 그런 설이 있다. 그리고 다만 만약 탑재가 된다면 벡트만큼이나 큰 호재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얘기해 주셨고, 삼성이 작년 전 세계 3억대 가까이 판매를 한 뭐 1위 업체가 콜드월렛 탑재했다라고 하면 나머지 업체들도 다 따라갈 거다라고 이제 보고 계신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이것도 이제 설이 있는 거다라고 하는데 기대는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거죠. 기대는 해보고 만약에 S10에 이게 안 나온다라고 하면 뭐야 S10 이렇게 얘들이 이미 뭐 특허 신청해놓고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뭐 그럼 S11에 나오겠지, 그냥 이런 마음으로 삼성전자 갤럭시 S10 블록체인 기능 탑재 사진 노출됐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거 기사를 읽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뭐 지금 이더리움 관련된 화폐가 이제 지갑에 넣을 수 있게끔 돼 있는데 뭐 이거는 이제 계속 추가되겠죠. 추가될 거라고 보고 있고, 이렇게까지 지금 됐다라고 하면 뭐 삼성전자 측에서는 우리가
이거를 인정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이건 어느 정도 이미 준비는 삼성전자에서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김주현님이 2020년 구정 때는 진짜 즐거운 마음으로 새해 인사 나눌 거라 생각하고 코인으로 세뱃돈 주는 그날을 기다려보네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돈으로 봉투에 넣어주는 게 아니라 모바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전송해주는 아니면 QR코드로 세뱃돈을 뭐 10리플 전송해주는 10리플 지금은 이제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아마 2020년에는 10리플이 뭐 꽤 큰 돈이 돼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예, 다음 보도록 할게요. 예, 마법천사님이 써주셨는데 제가 이제 영상에서 ATM기 서울 명동에 있다고 했는데 예전에 제가 기사에서 서울 명동에 있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서울 명동이 아니라 이제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디지털로 금천구 가산동 디지털로 9길 65번지에 있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명동에 이제 있다고 봤었는데 일단은 보면 지금 서울 이렇게 서울에 나오고 현재 지금 제 위치도 나오네요. 현재 제 위치도 대전에 있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대전에 구글은 하여튼 무서운 것 같아요. 어디 뭐 밥 먹고 나오면 밥 먹는데 맛있었냐고 막 물어보고 하는데 모든 정보가 다 노출되는 느낌이어서 근데 이제 아마 저는 벡트가 노리는 것도 그럴 거라고 봅니다. 모든 가치의 이동 경로를 자신들이 다 파악하고 있겠다. 그게 이제 벡트의 최종 목표로 보고 있고 결국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아마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뭐 사면 그거 사는 거 만족했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물어볼 것 같아요. 구글이 지금 물어보는 것처럼 뭐 후기 써달라고 하고 지금 여기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한 군데 일단 나오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디지털로 9길에 그러니까 금산 어디죠? 주소를 체크를 제가 했는데 금천구 가산동 디지털로 9길 65번지에 있는 걸로 나옵니다. 혹시 이 근처에 사시는 분 있으면 인증샷 찍어서 올려주시면 한번 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서희수님이 광고 스킵 안 하고 풀로 채워서 보고 계시다고 해서 서희수님은 뭐 갈비 세트 1억 되시면 갈비 세트 보내주신다고 하고 광고 이렇게 풀로 봐주신다고 해서 다시 한번 이제 감사드립니다. 예. 광고 사실 한 편 이렇게 다 보시는 것도 또 시간 아까우실 수 있는데 이렇게 봐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예. 장수님이 써주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포트폴리오에 이제 파워레저를 갖고 계시대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가치 투자다 생각하고 길게 3년에서 5년 이렇게 보고 계신다. 그래서 이제 언제가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차트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어쩔지 보셨는데 제가 일단은 얼마 전에 이제 1월 보니까 1월 20일자 방송에서 이제 얘기를 했더라고요. 파워레저 물어보신 분이 계셔서 그때 얘기를 했고 그때 이제 파워레저 관련돼서 에너지 코인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얘기를 나눠봤고 그때 뭐 사뮤엘님이라든가 아스트라케이님이 이제 좋은 의견을 주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장수님이 다시 한번 그때 이제 읽어보시고 장수님이 이제 의견을 써주셔서 그 부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을까? 에너지를 생산하기까지 구축 비용은 일단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장수님 의견을 읽어보면 현재 저희 나라만 해도 가정집에 태양열 패널 설치 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었고 지금도 하는지는 모르겠네요. 국공립 유치원 초중 고교까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있으며 네이버 지도 로드뷰를 켜시고 산업단지가 밀집한 지역의 공장의 지붕을 보시면 태양광 패널이 다수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저희 나라처럼 미세먼지로 인해 태양광의 효율이 떨어지는 나라에서도 점차 보급되고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기에 동남아시아부터 유럽, 아프리카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매는 어디를 통해 해야 할까? 이를 위해 파워레저가 개발 중이고 짧은 시간에 이루어질 수는 없겠지만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때 이제
아마 사무엘님 얘기는 뭐였냐면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은 이제 독점이 돼 있고 이 기업들이 자신들의 어떤 그 수익, 그 에너지 독점 거를 지키기 위해서 아마 이제 이 그 자신들의 어떤 이 시장을 새로 시장에 진입하는 사람들과 나눠주지 않을 거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만약에 이 파워레저가 에너지 시장을 들어오기 위해서는 파워레저가 그만큼 기존 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과 어떻게 보면 업무 협약을 잘 맺어야지 그거를 좀 자신들이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이 부분에서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그 누구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일단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예. 일단 어떤 기업 대표가 그런 앞으로 이런 태양광 관련된 그런 기술들을 계속 또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사실 앨런 머스크, 죄송합니다.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서 앨런 머스크가 그 지붕 모양과 거의 흡사한 태양광 그 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판을 가지고 거의 미국 같은 경우 이제 단독주택이 많다 보니까 그 단독주택의 지붕 아니면 외장 그 외벽의 어떤 자재를 태양광 모드로 만들어서 이걸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제가 영상을 봤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기술 발전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는 충분히 파워레저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염려했던 뭐 그런 부분들, 기존의 이제 에너지 기업들이 자신들의 어떤 그런 기득권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라고 보면 결과적으로 신규 시장에 진입하는 기업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그런 기업들과 기존 업체들과 좀 그 업무 협약이라든가 아니면 기존 업체들을 끼고 가는 전략을 펴야지 좀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이제 아까 3에서 5년 정도 뭐 들고 가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간을 정해놓고 하시는 것도 뭐 방법이 될 수는 있어요. 진짜 여유 자금이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뭐 이런 방법보다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일단 충분히, 그러니까 올해 1년 안에라도 만약에 이 시장이 폭발적으로 많이 상승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수익을 실현해 주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경철님이 써주셨는데, 일단 건강에 관심 있는 구독자분들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영상을 공유해 주셨고, 뭐였냐면 이제 영상을 보니까 이렇게 요즘 복식 호흡 말고 보갑 호흡이라고 있대요. 그래서 그 보갑 호흡 관련된 방법을 이제 공유를 해주셔서 뭐 이런 부분 한번 해보시라고 했고, 이제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다음은 오세고님이 아직도 이제 좀 많이 남았는데 제가 두 분만 더 보고 너무 영상이 또 길어지면 또 지루할 수 있으니까 오세고님하고 이제 요미요미님까지만 제가 영상을 읽어드리고 나머지 분들은 다음 시간에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이제 많이 하려고 했는데 좀 또 시간이 길어져서 일단은 오세고님 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고님 써주신 내용, 불장이 왔을 때 마음가짐이나 매매 노하우 또 알 수 있을까요? 기분 좋은 상상인데 생각해보니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 막상 불장이 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H님 말씀처럼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 그때 와사비님이 이제 얘기해 주셨던 것 같은데, 전생에 나라를 구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불장이 경험을 안 해보셨다는 얘기를 해주신 거 보니까 지금 하락장 때 이제 이 시장에 참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운이 좋으신 것 같고, 만약 이제 그 불장을 경험하신다라고 하면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제 매도 계획을 미리 세우시고 그 매도 계획대로, 그게 이제 뭐 차트의 채널 상단부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원하는 목표 가격이 될 수 있는 거고, 그 가격이 되면 일정 부분은 그 실제 시장이 상승한다라고 해서 목표 가격을 수정하지 마시고 처음에 지금 세웠던 매매 계획대로만 매매를 하셔라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좀 아쉽더라도 내가 덜 먹어서 아쉬운 게 낫다. 덜 먹어서, 그러니까 이익을 하나도 못 취해서 다시 그 제자리가 와서 아쉬워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이익을 취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익을 취하신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돈을 암호화폐 거래소에 넣어놓지 마시고 아예 좀 빼기 힘든
빼기 힘든 뭐 부동산이라든가 아니면 현물 자산들, 뭐 금, 은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빼놓으시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왜냐면 암호화폐 거래소에 놓게 되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뭐 리플 가격이 올라가서 원하는 가격에 매도를 한 다음에 암호화폐 거래소에 그 돈이 있게 되면 빠졌을 때 또 다시 이제 재진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다시 진입하기 어려운 자금으로 빼놓는 게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요미요미님이 써주셨어요. 2017년에는 어떤 이유로 전고점이 달성되었던 것인지요? 뭔가 트리거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보는 뭐 트리거는 사실 오히려 시장은 안 좋았어요. 중국이 2017년도 중반에 중국이 ICO 퇴출시키고 ICO 이제 금지시키고 거래소들 퇴출시켰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하락하고 중국이 이제 시장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시장 올라갈 수 없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상승을 했죠. 2017년 말에 상승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트리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 트리거를 그냥 갖다 좀 붙이는 게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작용은 할 수 있지만 그 세력이 시장을 한번 끌어올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시장을 충분히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그때에 맞춰서. 그리고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호재는 계속 나오고 있지만 호재가 계속 나옴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이거는 그 세력들이 지금은 올릴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시장을 계속 눌러놓는 거다. 만약에 어떤 트리거가 있다라고 하면 지금도 저는 충분히 올라갔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런 나오는 호재들을 보면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이제 시장은 흘러가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트리거가 있다라기보다는 결국 그들이 원하는 그림대로 그려 나가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제 경제 이슈들도 마찬가지로 그에 맞물려서 저는 진행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이제 나왔던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의견들, 그리고 또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뭐, 아까 이제 최경철 님이 건강정보 공유해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우리 같이 정보를 공유해 봤으면 하는 내용이면 상관없습니다. 공유해 주시면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예, 이상으로 그럼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오늘 이제 다 소개를 못 해드렸는데 그 부분은 제가 오후 영상에서 하든지 아니면 오후 영상에서 만약에 할 내용이 많다라고 하면 제가 내일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